보겠어요? 아주 단순해. 그런데 이런 단순한 걸 명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 지식이 갖춰야 될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simplicity, clarity, efficiency예요. 지식이라고 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최대한 간단한 표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 졸라 말 많으면 지식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게 simplicity예요. 두 번째로가 clarity. 자, 이 지식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명시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는 테스트해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자, 그래서 방금 같은 질문, 뭐가 다르니? 뭐가 같니? 말해봐. 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개는 말하려는 바가 다르니까 다르게 있죠. 이거는 개념센에서만이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오늘 받았지? 교과서들?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거예요. 둘 다 교과서에. 그러니까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 그래서 clarity. 마지막으로 efficiency. 그래서 그런 지식이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지식이 가져야 될 거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질문한 건 명시적으로 지금 네가 쭉 읽었잖아. 그러면 내가 예상하는 너 두뇌 속의 일은 뭐냐 하면 아는 거 라고 생각할 공산이 크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의 내용이 이 내용이지 않을까? 이 내용이 아니라 라는 추측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 한 명 정도가 지금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지식의 요건, 클래리티에 위배가 되니까 아는 게 아닌 거거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크게 사용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으로 간다. 이거죠. 뭐 단순해요. 단순해. 단순한데 단순한 걸 못 알아보니까 문제다. 이거지. 한번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 차이가 있어요. 이 내용이 공통수학 2로 넘어가서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두 장, 세 장, 두 장, 한 장. 그 페이지 전체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면 그 페이지가 제목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지. 그리고 조금 전에 본 155페이지 박스를 보면 제목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다. 그러면 두 개 같은 점은 뭐와 직선의 위치 관계고 같지 않은 점은 하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 하나는 원이 되겠죠.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결론만 똑같은 게 아니고 유도 과정도 똑같아. 유도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지? 판별식이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통수학 2에서 이 내용을 원의 방정식 단원이요. 밑에 페이지 옆에 보면 단원명이 적혀있지. 프린트에. 원의 방정식이잖아. 이 원의 방정식에서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행으로 가르치는 게 뭐야? 요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고2에서 성남만 1학기, 나머지 학교는 2학기에 하게 되는 기하라는 과목의 첫 대단원이 2차 곡선이라는 단원인데 2차 곡선에서 동일하게 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계속 나온다. 그런데 이거는 안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다르지. 그래서 가르치는 거거든. 그럼 뭐가 다른가요? 매우 단순해요. 뭐가 단순한데요? 여기는 2차 함수 그래프와 뭐? x축. 여기는 x축과의 위치 관계다. x축과의 위치 관계다. 여기는 위에 적혀 있듯이 직선과의 위치 관계다. 이게 달라요. x축은 따로 그리지 않아도 원래 좌표 평면에 그려져 있는 거고 얘는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르다. 뭐 알고 보면 너무 단순하죠. 뭐 x축은 직선 아닌가? x축 직선이지. 그런데 그러면 이 직선과 이 x축에 같지 않은 점이 뭐죠? 같지 않은 점은 기울기지. 그래서 이 직선이 지금 나타내는 게 비스듬한 직선이거든. 거기 등장한 게. 그런데 비스듬한 직선 말고 뭐도 있죠? 평행한 직선이 있죠. 선생님, 평행한 게 뭐고 직선이 뭐, 비스듬한 게 뭔데요? 하면 우리 수업에서는 평행하다는 건 원래 기준인 x축 또는 y축과 평행하다. 비스듬하다는 건 x축 또는 y축과 평행하지 않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비스듬한 직선은 이게 더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바꾸겠어요. 색깔에 집착하는 선생. 평행한 직선. 그리고 비스듬한 직선.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비스듬한 직선은 평행한 직선으로 환원시키죠. 환원시키는 방법이 뭐야? 하면 얘를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이거지.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좌표 평면에 비스듬한 직선이 있다.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하는 의미 있는 두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으로 쪼개는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선은 뭘 말해? 평행하다. x축과 평행하다. 이 선은 y축과 평행하다. 인 거지. 그리고 평행한 건 기준이 뭐야? 이 축이잖아. 그래서 다시 얘를 이것으로 환원시킨다. 그럼 환원시킨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고 뭘 의미하나요? 하면 지금 여기 내용은 이거잖아. 지금 네가 읽은 건 요 단계를 거쳐서 이 단계로 가는 내용을 실어 놓은 거예요. 어디예요? 155페이지를 보면 그 박스를 보겠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에 대한 성질이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네모 1번이었어요. 그 아래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이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아래로 내려가면 그 하얀색 박스 위에 줄 기억이 있는데 기억은 뭐가 됐냐? ax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 이퀄 0이지. 자, 이게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게 뭘 말하는 건가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좀 힘들어요. 잘 보세요. 어려워요. 지금 이 위치 관계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2차 함수 식을 보면 y 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뭐 y 콜 mx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교점은 뭐랑 같아?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mx 플러스 n 이라는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이거죠. 그런데 이 방정식은 뭐랑 같은 말이야? 하면은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퀄 0. 이 실근과 이 실근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거든.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단계 더 가겠어요? 뭐 어떻게 하는데요? 잘 봐. 여기서 일로 바꿨지. 이건 뭐냐면 함수. 그러니까 그래프야, 그래프. 그래프의 위치 관계인데 이게 뭐 방정식이 되었죠. 방정식과 같은 방정식이다. 이거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바꿔봐. 뭐 그래프로.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처럼 얘를 뭐와 관계로 생각할 수 있을까? 쉽죠? 뭐가요? y는 a 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 x 플러스 c와 y콜 0, 즉 x축 위치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 말이 없지. 이 말이 왜 없나? 앞에서 했으니까.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이 얘기가 지금 교과서도 그렇고 개념서도 그렇고 따로 안 하잖아? 안 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갔으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어디에서 했어? 여기에서 했다 인 거거든. 한번 다시 볼까? 152페이지를 보면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야. 박스 첫 번째 줄이 네모 1번, 그 아래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실근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지금 거기에서 첫 번째 줄이 얘랑 얘가 의미가 같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봐. 네가 지금 여기에서 뭐 배웠니? 하면은 여기까지 배웠거든. 여기까지 적혀 있잖아. 그럼 너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그 앞에서 이걸 가르쳤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하세요가 되겠어요.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고 방식이 뭔가를 지금 설명을 할 텐데 칸이 부족하니까 천천히 한번 보겠어요. 일단 요걸 한번 보겠어요. 쟤를 y콜 fx와 y콜 gx라고 하자. 그럼 이 방정식은 뭐죠? fx 이퀄 gx가 되고, 그러면 이 방정식은 뭐죠? fx 마이너스 gx 이퀄 0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뭐죠? y콜 fx 마이너스 gx와 y콜 0, 즉 뭐 x축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것과 요것의 관계. 알겠죠? 요것과 요거. 요거는 뭐니? 곡선이에요. 요건 뭐니? 직선이에요. 이거를 지금 납득시키려고 요것도 제시를 했어요. 직선, 직선, 곡선, 곡선. 알겠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아까 전에 말한 지식의 요건 중에 efficiency가 좀 많이 올라간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시작.
자, 이해되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두 문제 풀었죠. 프린트 문제랑 센 649번이에요. 두 문제는 출제 의도가 선생 입장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 출제 의도가 뭐냐 하면 여기에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어요. 제목은, 개념 제목은 차함수고, 얘는 수능에도 직접적으로 나오는 놈이니까 꼭 알아둬야겠어요. 지금 보면 곡선 하나랑 직선 하나를 그렸고, 두 개의 위치 관계가 저와 같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자라고 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전 결론이 뭐였냐면, 이게 이제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fx equal gx가 되고, 그게 이항을 시켜서 fx-gx equal 0이 되고,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생각하면 얘랑 x축이 된다. 이거였죠. 그래서 제목이 차함수인 건 이게 뺄셈이다 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가 되는 거고,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x축이 여기에 있다.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 가 되겠어요. 또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이 위치 관계거든. 위치 관계. 교점이야. 이 교점의 x 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요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 좌표는 알파와 베타가 되겠어요. 그리고 요 얘기는 조금 전에 저기서 쭉 얘기했던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즉 F알파 이퀄 G알파이면 F알파 빼기 G알파는 0이다. 베타도 마찬가지다 가 되겠어요. 이해 갔죠? 여기까지는 이해 갔다. 두 번째로 이제 추가 내용이요. 알아둬야겠어요. 이거를 이제 지식적으로 좀 알아주세요 가 되겠어요. 접선을 그린다. 접선인데 평행한 접선이다. 뭐랑 평행해? 직선과 평행하다. 그리고 접선이에요. 그럼 접점이 있겠죠. 접점의 x좌표를 P라 하자. 뭔가 평이 좀 떨어져. 그러면 여기서 이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그리자. x축과 평행이에요. 그러면 접점이 있겠죠. 접점의 x좌표는 뭐가 되느냐? P가 돼요. 알아두세요.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증명을 할 것이고, 2차 함수 이외에 대해서는 성립을 해요. 원에서도 성립하고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성립하고, 다만 일단은 지식적으로 알아두되 미분을 동원하면 증명이 매우 간단하게 돼요. 알겠지?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아둔다. 세 번째, 이 넓이가 S라 하면 이 넓이도 S다. 그림을 대충 그려서 뭔가 졸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S다. 알아두세요. 알겠죠? 알아둬야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원래 식에 대해서 알아두는 거고, 이건 미분에 대해서 알아두는 거고, 이건 적분에 대해서 알아두는 세 단계가 되겠어요. 수학은 논리하고 같은 것을 찾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 수업에서. 그래서 차함수의 결론은 뭐냐? 결론 알아둬야 될 게 같다야. 두 위치 관계에서 같은 게 뭐야? 하면 1번. 교점의 x좌표가 같다. 알겠죠? 2번. 접점의 x좌표가 같다. 3번. 넓이가 같다. 요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 결론을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꼭 알아두세요. 지식적으로 알아둬야겠어요. 참고로 세 번째 내용은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또 등장을 하는군. 자, 여기 보세요.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요. 여기에 넓이가 있죠. 넓이. 직사각형이라고 합시다. 넓이가 있죠. 이 넓이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서 평행사변형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넓이가 있겠죠.
두 넓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 직사각형의 넓이와 지금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 것 같니? 어느 쪽이 더 넓어? 중진아, 같지. 네가 좀 같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쪽이 더 넓어 하니까 잠깐만 이러고 있어. 똑같이. 선생님 이해 갔나? 이런 거를 카발리에리의 원리라고 해요. 그건 뭔데요? 카발리의 원리, 카발리에리의 원리라는 이름을 알 필요는 없고 수학에서 이런 원리가 있다. 그래서 얘가 얘랑 같아. 선생님 뭐가 좀 그게 지금 방금 본 게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를 좀 지우고 설명 편의상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이제 다시 복원을 시킨 후에 여기를 S라 하면 저기도 S다라는 거잖아. 여기서 잠깐 보면 요 정도의 알파 베타 사이에 X1이란 게 있다고 하자. 알겠죠?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있겠지? 요 점의 Y좌표는 뭐가 돼? fx1이에요. 요 점의 Y좌표는 gx1이에요. 같은 위치에 x1을 잡는다. 여기가 x1이 있다. 대략 비슷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는 0이고 이 점의 y좌표는 fx1 빼기 gx1이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같다라면 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는 당연히 같죠. 이해 갔지? 그치?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위치에 대하여 x2를 여기다 잡아. 그리고 여기도 x2를 잡아. 그러면 생각하는 선분의 길이는 같겠죠. 이거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그걸 탁탁탁탁 쳐갖고 여기가 다 동일선상에 위에 오게 만들어. 오케이?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되겠니? 가 되고 직관적으로 조금 전 상황과 동일하다가 되겠어요. 이해 갔죠? 이렇게 알아둔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이게 차함수라고 하는 원리거든. 이거랑 지금 푼 두 문제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 번째 중학교 문제를 보겠어요. 중학교 문제도 좋은 문제가 많아. 졸라. 예제 1번 프린트 풀어보면 이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y equal x제곱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얘가 y equal x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요렇게 대략 잡아요. 여기가 P고 여기가 Q다. 그랬을 때 요 길이가 8이다. 라는 점이 조금 전에 이제 본 거에 의하면 대략 이쪽에 어딘가에도 8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럼 요걸 조금 더 홀쭉하게 조작을 하면 아무튼 뭐가 있다고 치자. 일단 이렇게 보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이제 고등학생이 항상 이렇게 푼다가 아니라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쉬워요. 따라서 조금 전처럼 풀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같은 문제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환원을 시켜서 푼다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직선의 아까 전에 했지만 2차 함수의 생명은 뭐? 꼭지점. 꼭지점이 왜 생명이야? 하면 꼭지점이 저희가 포물선과 대칭축의 교점이요. 따라서 꼭지점이라는 명칭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대칭성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래프에서는 대칭성이 매우 극도로 중요해요. 대칭성이 있는 함수에 대해서 물으면 최고난도 문제는 항상 대칭성을 기반으로 묻고 있어요. 그러면 직선의 생명은 뭐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 1이다. 이거지. 좌표 평면의 비스듬한 직선은 어떻게 나누라고 그랬죠? 직각 삼각형으로 쪼갠다라고 했죠. 그걸 존나게 반복하면 뭐가 돼? 적용 B가 된다. 여기서 적용 B는 뭘까요? 이거다. 가 되겠어요.
지금 내가 이 발상을 왜 했는지 얘기를 했다. 자, 다시 한번 나중에 온 학생들이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하면 수학은 논리하고 같은 걸 찾는다. 같다는 걸 등호를 써서 표현하면 이와 같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무슨 정리, 예를 들면 나머지 정리로 뭐랑 뭐가 같다는 거지. 나머지와 함수값이 같다. 이게 나머지 정리죠. 중간고사 시험범이에요. 단 이 전제는 뭐니 하면 fx는 다항식이고 뭐 1차식 x-a로 나눈다 라는 상황이 대하여 나머지가 r이라 하면 함수값과 나머지가 같다요. 자, 이건데 그래서 이런 지식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 문제에서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꼭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바꿔서 이쪽으로 생각한다. 이게 수학 지식을 활용하는 기본적인 활동이에요.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제시되면 항상 이쪽이 우선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거꾸로 지금 등호라고 하는 거는 이쪽 방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쪽 방향도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어지면 이거랑 같으니까 얘를 이용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통상적으로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응용 문제의 시작은 이 활동부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적용 A, 이걸 적용 B라고 해요. 그러면 적용 A와 적용 B가 뭔지 대략은 알겠는데 적용 A의 예를 들어보면 좌표 평면 위에 비스듬한 직선이 있으면 의미 있는 두 점이 있을 것이고 그걸 기준으로 직각 삼각형으로 쪼개서 평행한 직선으로 환원시킨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해 갔나? 이걸 존나게 반복한 사람은 뭐야? 이렇게 하게 된다고. 적용 B를 하게 된다. 좌표 평면에 비스듬한 직선에 두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럼 뭐 두 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뭐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필요하다면 기울기의 정의, 이것분의 이거가 이 직선의 기울기다. 그리고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다. 두 점 사이의 거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럼 뭐 직선의 생명의 기울기가 1이야. 여기가 8이야. 이건 뭐겠니? 이건 y축과 평행한 선분이에요. 그거 뭐겠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8이죠. 8.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것분의 이게 1이에요. 이게 8이에요. 이건 뭘까요? 이해 갔나? 이런 활동을 적용 B라고 한다. 적용 B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발성을 어떻게 하는데요? 저런 발성은 저렇게 선생님이 푸는 걸 보고 네가 생겨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존나게 많이 한 사람은 선생한테 이런 걸 듣든 안 듣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가 선생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지능이라고 하는 거거든. 높은 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길이가 8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봐. x제곱 플러스 1 y는 x 마이너스 1 해서 뭘로 넘어가? y는 x제곱 플러스 1 빼기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차함수라는 게 여기에 등장을 했어요. 왜 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얼마야? 8이야. 가 되겠어요.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씨발 긴장. 마이너스 6인가? 하마터면 계산 못할 뻔.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와 3인가 2와 마이너스 3인가 헷갈리는데 이거라고 쳐. 두 개를 더하면 1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거 맞죠. 그래서 이게 맞다. 아무튼 이렇다. 알겠죠?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고 과정이 이렇게 생각한다가 다르겠어요. 이게 차함수다. 알겠지? 여기서 사용한 건 이 개념이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거를 이 문제에 적용해보자. 셀 649번. 그림을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네가 계속 저 얘기를 듣고 또 이것까지 봤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보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풀어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알아야겠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점이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넓이지. 그러면 이게 최대냐? 이게 최대가 아니죠. 오케이? 최대는 어떻게 돼야 돼? 하면은 얘랑 평행한 접선. 뚫어버렸네. 평행한 접점. 이럴 때 최대다. 라는 건 지금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원래 알고 있어야겠어요. 알고 있죠? 오케이. 왜 이때가 최대인지 설명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설명은 못하지만 이 상황인 건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설명은 못하지만 이 상황인 건 알았다. 내리세요. 넓이는 뭐? 그렇지. 넓이는 곱셈과 수직이에요.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이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거지. 지금 봐. 내가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명해 봐.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하는 거야. 선생님이 가르친 게 뭐 지금 넓이 얘기잖아. 넓이는 뭐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라는 거지? 넓이, 곱셈, 수직이 같다. 뿌리가 같다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넓이라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생각을 할 거 아니니 이거지. 그리고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게 최대란데 이게 뭔가 이게 아니라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수학은 논리하고 같은 걸 찾는다. 두 삼각형에서 같은 게 뭐니? 밑변이 같잖아. 그러면 넓이가 차이는 어디서 나니? 같은 것을 기준으로 같지 않은 걸 찾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같지 않잖아. 이게 더 길지. 그러면 왜 이게 이것보다 더 기냐? 눈이 없니? 이게 아니라 그걸 설명해 봐. 그러면 이거라는 거죠. 이만큼 더 길잖아. 왜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죠. 평행이니까. 선생님 이해 갔나? 어디든 요만큼이 조금이지만 조금 더 길잖아. 그래 조금 더 넓겠지. 시벌 이런 거지. 요걸 왜 하나요? 미안. 자, 아무튼 밑변 곱하기, 그러니까 봐봐. 수학은 논리하고 같은 걸 찾는다. 같잖아. 그를 기준으로 같지 않은 걸 찾는다 얘기했고 또 뭐 했니? 하면 이거지. 넓이가 얘기했을 거야. 넓이 하면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뭐야? 넓이, 곱셈, 수직.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2차 함수 단원과 상관없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 느낌이 뭔가 오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점을 구하면 되는 건데, 자, 봐. 이 직선의, 이 곡선의 식이 y 콜 마이너스 뭐 이렇게 복잡해. 제곱 마이너스 하마터면 6x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에 얘는 y 콜 기억력 없네? 자, 그러면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요. 그러면 저걸 안다라면 지금 어디로 가야겠니? 차함수로 가서 y 콜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거지. 여기서 왜 이 생각을 하나요? 저 상황을 안다라면 지금 이걸 찾는 게 목표잖아. 오케이? 이걸 찾는 게 목표인데 어디서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 이거는 어떻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뭐 요 점은 요 점과 뭐 같아? x 좌표가 같다지. 근데 이차함수의 생명은 뭐야? 꼭지점이야. 이게 이차함수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그럼 나는 이제 미안 포기. 너는 여기서 수업을 듣고 있으면 안 되지. 2차식에서 1차식을 빼면 이게 변하겠니? 그치? 그러니까 2차 함수지. 그러니까 여기겠지. 이 꼭지점이라 하는 거잖아.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런데 심지어는 여기 주어져 있어. 이게 얼마라고 주어져 있죠? 1. 이게 얼마라고 주어져 있죠? 4지, 4. 1, 4. 그러면 뭐? 여기가 1, 여기가 4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치? 왜 이렇게 입이 마르지? 이거는 뭐야? x 이퀄 2분의 1 플러스 4인 거죠. 꼭지점이니까. 지금 이해 갔나? 이게 뭐야? 이게 뭐냐 하면 A다. 왜 A인가요? 여기 적혀 있죠. 같다. 접점의 x 좌표가 같다.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면 B는 어떻게 구하나요? 뭐 어디까지 쳐먹여줘야 되는 거야? A 이거 여기 있을 거 A를 여기다가 넣어. 그럼 뭐 B가 나오겠지.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와, 가장 난이도 높은 성난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나는 문제에서 4라고 주어졌잖아. 4가 맞아요가 아니라 여기 4라고 주어질 거잖아. 아, 그럼 너는 지금 이거랑 이거 딱 했더니 연립했더니 4가 안 나온다는 거야? 책에서 나왔어. 네. 문제를 머릿속에 놓고 해설을 들어야 돼. 문제가 없는데 해설을 어떻게 읽어? 안 그래? 문제를 모르는데 해설을 어떻게 해? 문제를 모르는데 해설을 이해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지. 정신병자이거나 수업을 안 듣고 있거나. 근데 이해 갔어? 기울기가 이거 식으로 어떻게 나왔니?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4,3이라니까 3, 1. 한 점 지나는 한 점이 1,0이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요. 이게 엄한 데서 브레이크를 긁고 지랄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봐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여기서 차함수, 여기서도 차함수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개념 이름을 차함수라고 해요. 이거 선행에서 존나 강조했는데 안타깝게 선행을 들었다는 인간들이 내가 그럴 때 내가 눈에 얘기했잖아. 지금 이게 숙련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다음 단계라거든. 차함수의 역과정을 하겠어요? 졸라 어려워요. 차함수의 역과정. 적용 A, 이게 적용 A라면 이걸 존나 많이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적용 B, 미정계수 분리라고 하는 놈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정리하세요.